간이식만 해주면 그때는 진짜 딸로 받아줄게. 고성이는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은 이 말을 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누구에게 할 말인지도 어떻게 설득할지도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유전자 등록 결과를 보고 찾아올 것이라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치밀한 계산 아래 움직인 일이라는 것까지요. 순서를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고성이는 젊었을 때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한우진입니다. 반면 지은호는 지금은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이유로 버려졌고 지금의 엄마 정순이가 키웠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선택에는 늘 후폭풍이 있습니다. 지금 그 후폭풍이 30년 뒤에 밀려온 겁니다. 우진의 간이 안 좋아졌고 친족 공여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걸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버린 딸 지은호라는 걸 고성이는 누구보다 빨리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등록을 먼저 해뒀습니다. 저쪽에서 등록만 해주면 바로 뜬다는 걸 알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그 사람 딸이라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은호는 어질어질했습니다. 동시에 아주 묘한 안도도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과 동시에 연락이 들어왔거든요. 은호야, 만나자. 마치 결과가 떴다는 걸 동시에 본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빠른 연락이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고성이는 처음부터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잘 컸네라며 아주 차분하게 교양 있는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울면서 미안했다고 하는 사람보다 모든 걸 정리해둔 사람의 얼굴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상대로 사과보다 먼저 나온 건 부탁이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너한테 처음부터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우리 쪽에 간이식이 급한 사람이 있어. 가족이야. 다른 사람들하고는 안 맞아. 너만 맞을 가능성이 제일 높대. 가족이요? 누구요? 그건 지금은 말 못해. 그 사람도 원치 않아. 근데 내가 도와주면 우리가 너 받아주지. 너도 이 집 식구야.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누군진 말 못해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그럼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데요? 라는 말을 수십 번이나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는 못 꺼냈습니다. 버린 엄마가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싫어요라고 말하면 자기만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이런 두려움도 꿈틀거렸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날 다시는 안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지은호는 이 얘기를 딱 한 사람한테만 말했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선배, 저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못 알려준대요. 이지혁은 오래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면 지금 멈춰. 안 와줘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도와주고 나서도 마음이 안 편해. 그때부터는 이만큼 했는데 왜 그럴까가 돼. 이 말이 뼈에 박혔습니다. 안 도와줘도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라는 말은 지금의 지은호에게는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부탁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 해도 되라고 말해줄까요? 그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데. 그 시간 병원에는 한우진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전담 교수가 붙고 정밀 검사를 돌리고 간 수치를 안정시키고 간이식 가능 여부를 계속 체크하던 중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이 모든 상황을 엄마가 어떻게든 하겠지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든 아내 잃어버린 딸을 불러다 쓴다는 발상까지 들어가 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우진의 머릿속엔 오로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은호한테는 말하지 말자.
은호는 아픈 이야기 제일 싫어하잖아. 카톡담 늦는다고 삐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병실 사진 보내는 것보단 낫지. 그래서 연락을 일부러 끊었습니다. 나 요즘 좀 바쁘다. 한국 와서 가족 행사 많다. 나중에 길게 보자 같은 말로 피했습니다. 그게 친구를 덜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 우진이 연락을 미룬 그 나중에가 바로 지은호 수술 날이 돼버릴 예정이었습니다. 당사자 둘 다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매칭이 떴습니다. 공여자 조건 적합. 의료진이 들고 온 차트에는 익명 코드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파트에도 코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고성이가 요구한 조건이었습니다. 서로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해요. 괜히 감정 섞이면 더 힘들어져요. 겉으로는 의료진을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지은호가 수술 직전에 빠질 수 있는 구멍과 한우진이 미안해서 거부할 수 있는 구멍을 동시에 막아버리는 장치였습니다. 이건 좀 하고 미간을 찌푸린 의사도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가정사입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재단이 돈을 대고 있는 병원에서 이 말보다 강한 말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름 없는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 움직임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박성재였습니다. 엄마, 지금 은호 건드리는 거예요? 일을 좀 크게 보자. 너도 내 자리를 알고 우진이도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 저는 자리 같은 거 관심 없다니까요. 근데 왜 하필 그 사람이에요? 그 애가 제일 잘 맞으니까. 그리고 그 애까지 안으로 들여와야 나중에 깔끔해. 박성재는 속이 단번에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내 어머니가 도구처럼 쓰려 한다. 그런데 이 집 구조에서는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진 건 내가 만들어준 거다라는 말을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게 늘 비처럼 남아 있습니다. 박성재는 정면 충돌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지혁에게 슬쩍 흘리는 겁니다. 지혁아, 은호 요즘 이상하지 않냐?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엄마가 뭔가 꾸미는 것 같아. 잘 잡아줘라. 짧은 대화였지만 이지혁은 이 말에서 위험 냄새를 확실히 맡았습니다. 은호야, 내가 끝까지 모르는 상태로 누워있는 건 하지 마. 다시 한번 말했지만 그때는 이미 병원 일정이 잡힌 뒤였습니다. 지은호는 혼자 앉아 결과지를 다시 봤습니다. 고성희와 일치. 그 밑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혜자 정보 비공개. 엄마, 그럼 제가 나중에라도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면 알게 될 거야. 아니면 그냥 어느 가족 살렸다고 생각하고 살아. 근데 제가 그 가족이면요? 이제부터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지. 하나같이 미끄러지는 대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은 묘하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지은호는 아주 오랜 시간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몰라도 되지. 굳이 묻지 말라면 안 물을 수도 있지. 어차피 나는 이 집에서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 시각 병실에서 한우진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너 한국 왔으면 얼굴이나 비춰라. 너 연락 없으니까 좀 서운하네. 지은호의 메시지가 위에서부터 주르륵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답장을 쓰다 말고 결국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미안. 컨디션 좀 안 좋아서. 좀 나아지면 바로 보자. 이게 다였습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미안한 말. 그 뒤에 나 사실 입원 중이야라는 말 한 줄만 덧붙였어도 이 모든 일이 이 상태로는 안 갔을 텐데요. 우진은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은호는 내가 힘들어하는 꼴 진짜 싫어하잖아. 그 얼굴 보여주기 싫다. 그게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시간 다른 자리에서 지은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집이 날 원해서 찾은 건 아니잖아.
날 찾은 이유가 따로 있는데 내가 그걸 못 해주면 또 잃을 수도 있잖아. 그건 싫어. 둘 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딱 서로를 수술대 위로 밀어버리는 모양이 된 겁니다. 결국 수술은 진행됐습니다. 기증자 30대 여성, 건강양호. 수혜자 30대 남성, 간기능 저하, 가족 우선순위. 둘 다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진짜 당사자들만 모르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정도면 성공률 높습니다 라고 말했고 병원 한층 전체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날처럼 보였지만 그 하루가 두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날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취에서 좀 늦게 깨어났고 한우진은 비교적 빨리 회복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기증자분 수술 잘 되셨어요. 지금은 안정만 취하시면 돼요. 제가 누구한테 한 건지는 그 부분은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대답이 돌아올 걸 알면서도 다시 물어본 건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불안해서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기지? 내가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며칠 뒤 지은호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다가 비슷한 시각에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방을 보게 됐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엄마. 고성희는 잠깐 멈칫하더니 바로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 너 있었구나. 상태는 어때? 제가 살린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런 건 묻지 말랬지. 내가 다 알면 감정이 엉킨다니까. 이 말이 오히려 결정적 힌트가 됐습니다.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구나. 완전히 남이면 감정 엉킨다는 말을 안 하겠지. 지은호는 머릿속으로 몇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박진석, 박성재. 한편 우진의 병실에 들어선 고성희는 우진이를 보며 우진아, 이제 살았다. 이거 하나만 버티면 돼. 엄마, 그 기증자분은? 그분은 괜찮아. 내 또래야. 몸도 튼튼하고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맙다고도 못하잖아. 그런 건 나중에 내가 처리할게. 넌 아프다는 것만 생각해. 넌 이 집에 필요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생깁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그게 내 쌍둥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말하는 순간 우진이 무조건 그럼 내가 안 받겠다 하고 버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예 진실을 의료 정보와 함께 봉인해버렸습니다. 이 일이 영원히 숨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사람 입에서는 안 나올 수 있어도 집안 사람 입에서는 언제든지 새어나옵니다. 특히 박영나. 박영나는 엄마가 그토록 감추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기록을 뒤졌고 알아냈습니다. 아, 그 사람 카페 매니저? 그 예쁘장하게 웃는 애? 그 애가 언니야?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진 오빠가 그 언니간으로 산 거네. 이 정보는 박영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폭탄이 됩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버린 딸을 다시 불러다가 우리 집 아들을 살리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게 밖으로 나가면 고성의 이미지에 타격이 크니까요. 고성이는 이걸 막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준비합니다. 그 애는 그냥 예전에 우리 쪽이 도와준 적 있는 집 딸이야. 은혜 갚는 거라고 해. 엄마, 그렇게 말한다고 믿어요? 믿게 만들면 되지. 가장 큰 폭발은 두 사람이 병원 밖에서 예상치 못하게 스치는 장면에서 터집니다. 지은호가 퇴원 수속을 밟으러 내려가다가 휠체어를 밀고 내려오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모자 눌러쓴 얼굴인데도 전체적인 실루엣, 고개 드는 각도,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우진아. 한우진도 너무 놀라서 멈췄습니다. 은호야, 너 여기 왜 있어? 둘은 동시에 같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너 병원 왜? 너 병원 왜? 말이 겹쳤습니다. 둘 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가 빠르게 내려와서 둘 사이를 가렸습니다. 아는 사이니? 엄마, 내 친구야 은호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 세상 참 좁네.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 이건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